이번 영상은 영상용 카메라 선택법입니다. 직접적인 모델 추천보다는 고르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본인에게 카메라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정말 길고 긴 내용인데 정해진 금액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카메라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정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각 항목별로 따로 영상을 하나씩 제작해 볼 계획은 있으나 군대 가기 전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저의 생각과 경험이 들어간 영상인데요. 카메라가 한두 푼 하는 장비가 아닌 만큼 다른 유튜버분들의 영상도 참고하는 것이 좋겠죠? 예전에는 영상용 카메라는 무조건 캠코더를 사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러리스와 DSLR 같은 디지털 카메라들에도 동영상 촬영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해서 필요한 렌즈를 골라서 동영상 촬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생겼고,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전문 프로덕션에서도 미러리스나 DSLR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캠코더는 기동성이 필요한 촬영이나 강의 촬영처럼 장시간 촬영에 사용하게 되었고, 그 외에 개인 영상 제작자들의 전천후 촬영 같은 경우에는 DSLR이나 미러리스의 줌렌즈를 많이 추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그 두 개에 맞춰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골라보도록 합시다. 카메라를 처음 사려고 하면 처음에는 카메라 바디를 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렌즈를 보게 됩니다. 특히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이 카메라보다 렌즈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느껴지는 순간 카메라에 대한 시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카메라를 고른다면 여러가지 렌즈를 사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와 렌즈가 일체형이지만 그만큼 휴대성이 좋은 렌즈 일체형 카메라 중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상 촬영 환경에 따라 결정하게 될 건데, 확실한 것은 렌즈 교체형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의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를 감수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을 해보고 싶다면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서는 휴대성이 중요하다 생각된다면 렌즈 일체형 카메라를 추천드립니다. 렌즈 일체형 카메라라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만큼 이 영상에서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 위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정말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회사마다 주력 셀링 포인트가 다르고 색감도 많이 차이가 나며,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스펙의 카메라처럼 보이더라도 회사마다 결과물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회사 제품들로 뿌려나가는 것이 작업의 용이성과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거치다가 본인에게 맞는 한 회사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상용 디지털 카메라 회사 하면 크게 소니, 캐논, 후지, 파나소닉 이 정도를 추천하는데, 물론 찾아보면 다른 회사들도 좋은 카메라가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성능과 편의성, 가격, 그리고 대중성을 타협했을 때 이 회사들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래 카메라들이 상향 평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든 충분한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으로는 센서를 보도록 합시다. 센서는 뭐고 크기는 왜 중요할까요? 센서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센서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센서가 클수록 말이죠. 일반적으로 센서가 크다는 것은 성능 면에서 장점에 가까운데요. 비슷한 스펙일 때 센서가 커진다면 배경 흐림을 표현하기 쉬워지고,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질 방어가 용이해지며 다양한 렌즈들을 사용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등의 커다란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크고 무거워지며 가격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고, 이는 간단하게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센서 크기는 큰 순서대로 풀프레임 센서, 크롭 센서,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그 아래로는 1인치 이하의 센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크롭 센서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크롭 센서 정도면 꽤 커다란 편이고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꽤 화질 방어가 되는 편이면서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많이 나오고 메이저 회사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는 어느 정도 카메라 경험과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1인치 이하의 센서를 가진 카메라들은 작지만 여러 제약과 무엇보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보다는 렌즈 일체형 카메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용 카메라를 고른다면 FHD, 4K와 같은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범주를 나누어 보자면 FHD 30프레임, FHD 60프레임, 4K 24, 30프레임, 4K 60프레임을 지원할수록 점점 비싸집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해상도라 하더라도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화질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 시판되는 카메라들이 부족할 정도의 화질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을까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상도와 프레임 선택 방법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영상 기록이나 유튜브용 영상 촬영을 많이 하고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FHD 30, 60프레임 지원 카메라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FHD 화질이면 전천후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가볍고 빠른 워크플로우와 합리적인 화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유튜브용 영상을 많이 촬영하고 영상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 작업에 의해 어느 정도 해상도를 보장받고 싶다고 하면 4K 30프레임급 카메라를 추천드립니다. 4K 60프레임부터는 이 영상을 안 보고 사시겠죠.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고 이것저것 추가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K 이상의 카메라는 본인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K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저의 경우 유튜브 업로드용 화질을 FHD급으로 많이 잡지만 촬영은 4K로 하는 경우가 많고 가끔 2배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기 위해 FHD 60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이겠죠. 추가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래로 갈수록 카메라 가격은 물론 편집 컴퓨터의 사양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카메라는 렌즈마다 성능이 다릅니다. 렌즈가 받쳐줄 수 있는 화소가 다르고 화질과 왜곡, 수차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쌀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단점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렌즈는 특히 4K 이하의 영상에서는 화질이 눈으로 보았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해서 비싼 렌즈를 사기보다는 적당한 가격의 렌즈로 여러 화각을 커버하며 다양한 표현을 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렌즈를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렌즈는 중고가 방어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렌즈 가격은 일반 소비자용 레벨에서는 소니와 후지가 비싼 편이고 캐논과 니콘, 파나소닉은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고급 렌즈로 간다면 모두 넘사벽의 가격을 보여주고요. 보통 렌즈를 처음 사신다면 표준 화각 줌 렌즈 하나, 베스트셀러 단렌즈 하나 사용하시면 전천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색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영상을 공부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색감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색감 보정을 위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픽처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카메라가 그렇지 않은 카메라보다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보통 금액을 추가로 내고 제품 키를 받기도 하는데 잘 사용한다면 영상 퀄리티가 정말 높아지게 됩니다. 색감 보정이 번거롭고 어느 정도 색감은 나와줬으면 한다 싶으신 분들은 대중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캐논 카메라를 추천드리고 영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다면 픽처 프로파일도 고려 대상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니가 다양한 픽처 프로파일을 제한시간 없는 4K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알파 6400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카메라라는 게 바디와 렌즈로 시작했다가 이것저것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추가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삼각대와 여분 배터리는 기본이고 영상용 촬영을 원한다면 빠른 SD카드, 케이지, 핸들, 마이크, 각종 필터 등 추가 금액이 나가게 되는데요. 카메라를 사면서 15에서 20만원 정도 여유를 두신다면 가성비 있게 필요한 추가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 장비도 돈 쓰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짐벌 같은 부분에서요. 무엇보다 비싼 카메라와 렌즈군을 맞추는 것보다 넉넉하게 장비를 채우는 것이 업무 효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각종 단자나 버튼 등 자잘한 부분도 고려해보는 게 좋겠지만 없다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용 DSLR 미러리스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본인의 촬영 환경의 휴대성을 잘 타협하여 렌즈 교환식 혹은 렌즈 일체형 카메라를 생각해보세요. 회사를 정할 때는 각 회사의 셀링 포인트를 살펴보고 본인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골라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 카메라가 마음에 든다면 그것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복 투자를 막아줍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선택하셨다면 본인의 여유에 맞게 센서 크기와 해당하는 렌즈들을 살펴보고 결정해 봅니다. 렌즈의 경우는 처음 사신다면 표준 화각에 가성비 줌 렌즈와 단렌즈를 하나씩 사보고 필요하다 생각되는 화각이 생긴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본인이 색감에도 공부할 의향이 생긴다면 픽처 프로파일이 있는 카메라도 고려해보는 게 좋겠죠. 추가 장비도 들어갈 것을 생각하시고 여유를 두고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점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도구일 뿐 여러분의 창의력은 여러분만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멋진 작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